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언론에서 아이유와 브레이브걸스가 2021년 멜론 차트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다란 제목의 기사와 요즘 중국의 한복과 김치 논란에 관한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K-POP 보스 방탄소년단과 K-POP 디지털 몬스터 간의 전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2021년에 거의 절반은 지났고 인기 히트작들은 등장했으며 연말 시상식에서 이들은 강력한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음원 차트에서는 이미 곡 간 랭킹 경쟁이 있고 멜론 차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팬들은 이 차트에서 어떤 노래가 1위를 차지할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한 K-POP 포럼에 멜론 시스템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할 노래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누적 점수를 볼 때 두 최고 경쟁자는 연규와 노래를 같이 하는 아이유와 롤린에 의한 브레이브걸스. 현재 이 두 그룹은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멜론의 연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롤린. 그런데 누적된 유저의 포인트가 여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댄스곡의 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셀레브리티를 사랑하며 가벼운 노래에는 관심이 없다. 올여름은 롤린이 계속 순위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곡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롤린을 선호합니다. 여름이 왔어요. 롤린을 들을 겁니다. 이 차트에 대해 다 모르지만 이 두 곡 중 하나만 될 수 있나요? 방탄소년단 컴백 후에는 방탄소년단이 따라잡지 않을까요? 트렌드의 순위를 보면 롤린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들어오면 다시 상황이 바뀝니다. 롤린은 여름에 더 잘할 것이고 아이유는 가을과 겨울에 더 잘할 것입니다. 두 곡의 랭킹에 대해 팬들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NS는 이 두 그룹이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만 봄보단 여름 날씨에 매우 적합한 노래가 한국에서 폭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롤린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롤린으로 익명의 걸그룹에서 업스트림이 된 브레이브걸스가 데뷔 10년 만에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군인과 예비역들에게 빠르게 확대되어 이전 걸그룹의 디지털 음반 기록을 모두 깼으며 2021년 상반기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여왕 아이유의 길을 열어준 노래는 라일락, 셀레브리티. 이 곡들은 1년의 훌륭한 디지털 음악 업적을 신속하게 달성하여 아이유가 디지털 음악에서 탁월한 순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아이유는 오랜만에 감미로운 목소리에만 집중해 안무를 뽐내지 않는 드문 곡이라 아이유의 노래는 한국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도움이 되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멜론의 연간 차트 왕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가오는 컴백으로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가요계를 돌파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레딧 게시판에 올라온 전통 의상을 입은 K-POP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리스트입니다. 보실까요? 다음은 요즘 중국이 주장하는 한복과 김치 종주국 주장에 대한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서양 세계에서 김치와 한복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멀리서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단일 교원을 공유할 수 있지만 한국인과 중국인도 아프리카인이 될까요? 한국 문화는 분명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로부터 진화한 것도 분명히 한국 문화입니다. 양측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멍청한 논쟁은 주목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김치가 한국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트가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스파게티가 국수에서 진화됐다는 내러티브에도 불구하고 파스타가 이탈리아로 간주되는 것처럼 덜 한국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분명히 수천 년 전에 김치를 개량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김치는 한국 것입니다. 한복에 관해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이야기에 완전히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축구는 2200년 전에 중국인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영국이 현대 축구를 발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전히 영국을 덜 영국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파스타 특히 스파게티가 국수에서 진화했다는 내러티브에도 불구하고 파스타가 이탈리아로 간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파게티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돌아온 후 발명되었다고 말하지만 로마인들도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김치는 한국이지만 코로나19는 중국. 일부 중국 언론은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언론이 김치가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한 적이 언제인가?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김치와 공통적인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사천산 채소절임 요리인 파오까이를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김치를 파오까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토론은 김치 대 파오까이입니다. 중국이 김치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김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문화적 전유는 멍청한 개념입니다. 특히 음식과 같은 예는 미국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훔친 건가요? 누가 정말 신경 쓰는지.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물론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 중국이 한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봉건사의 문화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문화의 뿌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차이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독도가 진짜 자신들의 땅이라 생각했다면 회전 후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땅이라 우겼었고 한국은 실효 지배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현대사에 들어서면서 영토나 문화는 실효적인 지배국가에서 소유가 인정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한복과 김치를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먹고 입고 또 개량하면서 발전시켰고 또 그것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화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김치를 1000년 정도 즐겨 먹는다면 그 후에 중국 것이라고 우기면 세계인들이 머리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즐기지도 발전시키지도 못하면서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 만든 문화가 너무나 부러워서 가지고 싶은 질투와 시기의 주장일 뿐인 것이죠. K-POP 스타들이 한복을 입고 그 영상들이 기록으로 남고 후대에 전달된다면 그것이 한국의 문화로 후대에 계속 전달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문화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